제 오른손에 깃든 흠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삐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작중 붕괴라고 불리는 재앙, 지구의 문명을 말살하려는 붕괴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 그 최선봉이 맞서든 그 캐릭터 주인공인 작품 붕괴 서드와 그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우주를 탄생시킨 존재, 허수의 나무가 존재했습니다. 이 나무는 정말 가지와 나뭇잎을 키우듯 다양한 우주속 문명들을 만들고 성장시켰고, 그 나무의 아래에는 엄청난 규모를 가진 채 대립되는 또 다른 존재, 양자의 바다가 존재했죠. 자신을 무한히 확장시키려는 성질을 가진 이 바다는 나무에게 양분을 제공하면서도 역으로 양분으로서 흡수하고자 했고, 나무는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우주와 문명을 번성시켜 나간 결과 바다에게 대항하기 위한 힘을 키워낸과 동시에 힘을 가진 가지와 나뭇잎을 시험하고 솎아내는 시스템, 붕괴의지를 만들어냅니다. 붕괴의지는 각 우주의 문명 발전 정도에 따라 인류와 생물을 침식시켜 변이를 일으키거나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더 나아가서는 붕괴능이라 불리는 에너지로 물리법칙마저 비트는 존재 율자를 탄생시키고 각 문명에게 시련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절망과도 같은 현상을 붕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5만 년 전 나무의 한 우주에서 붕괴가 발생하며 그 인류가 이룩한 문명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 시기는 옛 문명이라 일컬어지며 그 옛 문명의 생존자가 만들어낸 새로운 문명은 붕괴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내고 카스라나, 아포칼립스, 샤니아트 세 가문이 힘을 합친 붕괴 저항을 위한 조직 1000명이 설립됩니다. 1000명은 몇 세기 동안 붕괴와 싸워나가고 붕괴를 대적하기 위해 붕괴 에너지를 사람에게 주입시켜 그 힘을 활용하는 발키리 기술을 발달시킨 결과 적성자의 몸에 붕괴능을 담아낸 증표인 성은을 가진 소녀 발키리를 탄생시키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16년 3차까지 이어진 붕괴로 인류 존망의 위기가 잇따른 가운데 단신으로 붕괴수들을 막아서는 한 소녀, 키아나 카스라나. 천명 국동지부의 일원으로 붕괴와 맞서온 그녀는 지휘관인 히메코의 지시에 따라 창의 지상공에 나타난 정체불명인 전함조사를 위해 출동. 동료인 메이, 브루냐와 함께 내부로 향하지만 주인 없이 찾아온 전함 올강왕자에는 이 전함을 키아나에게 맡긴다는 내용과 함께 총 4개의 열쇠를 찾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정체에 대한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죠. 결국 키아나 일행은 전함의 해석을 위해 복귀하기로 하면서 극동지부의 본부 성 프레이아 학원에 도착합니다. 이후 여느 때와 같은 학원 생활을 보내는 키아나, 학원장이자 키아나의 이모이기도 한 테레사와 동기이자 반장으로 불리는 후카의 지도 아래 발키리 등급 시험에 매진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꿈속 낯선 장소에서 눈을 뜬 키아나와 키아나를 반기며 말을 걸어오는 누군가. 그 존재는 발키리로서의 키아나를 무시하며 어린 시절 자신을 떠난 부모님까지 조롱하더니 키아나가 모르고 있던 부모님의 과거가 2차 붕괴 사태와 연관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모든 중요한 이야기가 그렇듯 정작 중요한 순간에 깨어나고 말죠. 그 이후로도 꿈과 현실에 오가는 키아나는 자신에게 비밀을 이야기한 누군가의 정체가 14년 전 소멸했던 존재 제2율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2율자는 나는 너고 넌 나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죠. 이후 월광왕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4개의 열쇠, 율자의 에너지를 담은 4개의 보석을 찾는 임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선지로 오세아니아 지부에 보관된 갈망의 보석을 찾으러 떠나게 되죠. 갈망의 보석, 14년 전 제2율자의 등장으로 시작된 2차 붕괴의 결과물이자 그 결정으로 대율자 무장 개발을 추진했지만 연구의 실패로 남겨진 결정 중 하나였는데, 키아나 일행은 보석이 아닌 웬디라는 소녀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찾던 보석이 웬디에게 이식돼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결국 보석의 회수를 위해 웬디를 데려가던 찰나ウェンディの体内にあるデザイアジェムの影響なのか。待って、反応がどんどん強くなっていく。 갑자기 치솟는 붕괴 수치와 인상조차 변할 만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웬디. この偽善者ども、あなたたちが憎い、全てが憎い。みんなまとめてぶっ殺してやりたいほど憎い。 인류에 대한 강한 분노와 함께 제4율자 바람의 율자로 각성하고 맙니다. 각성을 감지한 천명 본부가 에스크 발키리까지 추격시키면서 사태가 심각해지던 순간 키아나 일행은 웬디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끈질기게 추격과 설득을 이어나간 끝에 브루냐의 도움으로 의식을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등장한 브루냐의 어머니 쿠쿠리아, 그녀가 최고권한 명령이라는 말을 꺼내자 방금까지 설득을 이어나가던 브루냐는 갑자기 웬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全戦術機構ステルス解除目標第4律者 전술 기갑 타이탄이라 불리는 로봇들로 순식간에 웬디를 제압한 쿠쿠리아. 그런데 이 자리에 또 다른 율자 제3율자가 있다며 브루냐를 이용해 메이를 제압하더니 그녀의 소속 네겐 트로피로 납치하죠.
네겐트로피. 일찍이 1000명의 일원이었던 이들은 모종의 이유로 1000명의 반발한 사람들이 설립한 조직이자 붕괴능을 발키리로 운용하는 1000명과는 달리 붕괴능으로 로봇을 개발할 정도의 기술력으로 붕괴의 대항보다 붕괴 자체를 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었죠. 그렇게 메이와 웬디가 네겐트로피 휘하 에미 본사로 납치되면서 키아나 일행은 구출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만 엄중한 경비로 인해 침투가 쉽지 않았고 납치된 두 사람을 걱정하며 조급해하던 그때 そうです。落ち着いてください。ME 社の警備は非常に厳重ですが、ブローニャがご案内します。 조종당하는 줄만 알았던 브루냐부터의 연락. 브루냐는 메이를 구하고 싶다며 침투 경로를 알려주고 키아나는 손쉽게 메이가 갇혀있는 실험실에 도착합니다. お前たちはリツ社の価値を全く分かっていない。ブローニャ、奴らを仕留めなさい。 키아나를 막아서는 브루냐에게 공격을 명령하는 쿠쿠리아. ブローニャは優しくしてくれたメイ姉様を傷つけたくない。だからブローニャはもう戦わない。 브루냐는 메이를 배신할 수 없다며 키아나에게 메이를 맡기려고 합니다. 모종의 실험으로 뇌 속에 바이오 칩이 삽입되어 있어 쿠쿠리아의 최고 권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 메이를 구하고 싶다는 일념하 스스로 바이오 칩을 파괴 메이를 구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웬디는 이미 보석을 적출당해 목숨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은 학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메이의 탈출을 대가로 극심한 뇌손상을 입은 브루냐는 긴장에 빠지고 맙니다. ブローニャを救いたいテレサは聖フレイヤ学園の中央教会へ向かうことにした。その地下には天命組織最高のバイオ技術が眠っている。 브루냐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1000명 중앙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뒤지기 시작하는 테레사. 그런데 검색된 기록이 실행 계획이라는 최고 기밀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열람 가능한 데이터는 2000년 2월 7일 시베리아의 바빌론 실험실에 대한 내용 2차 붕괴에 관한 데이터였습니다. 이후 데이터 확인을 위해 시뮬레이션 속으로 향하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누군가 키아나 또한 과거로 향하게 되죠. 体の再生を急がなくちゃ。大司教があの人を派遣する前に第二律者を倒さないと。テレサ、なんで怪我したの？あなたは？ 우연히 부상을 입은 테레사와 만나지만 자신을 전혀 몰라보는 모습에서 2000년 당시의 테레사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과거의 테레사와 함께 시베리아에 위치한 타 바빌론 실험실로 향하는 키아나. 당시 각성한 제2율자가 탑의 붕괴 에너지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第二律者シベリア2000年どっかで聞いたことがあるような。2000年にシベリアで第二律者との戦いから第二次崩壊戦争が勃発し、その最中にママがセシリアが死んだって。 키아나는 꿈에서 만난 제2율자가 말했던 부모님의 비밀이 지금 시기의 일이라는 걸 깨닫고 ようテレサ、やっと来たか。 오래전 키아나를 두고 사라진 아버지 지크프리트 카스라나와 조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2율자 탐색 실패와 그 실패로 인해 에스크 발키리 세실리아가 출격했다는 걸 전해듣죠. 하지만 동시에 제2율자의 흔적이 발견되고 세 사람은 각각 그 흔적을 조사하는데 하필 지크프리트가 향한 곳에서 단신으로 제2율자와 대치하게 됩니다. 許しを買うなら許してあげてもいいわよ。気持ちだけで結構だ。綺麗なお嬢ちゃん、俺はもう決めたんだ。最愛の人を守るためにこの命を懸けるとな。 압도적인 힘 앞에 쓰러지려던 순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상대를 멸하는 공격 샤마시의 심판을 사용합니다. いでよ天下。 그 시각 멀리서 상황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둘러 지크프리트에게 향하지만 샤마시의 심판을 맞았음에도 제2율자는 아직 건재했고 그때 세실리아가 도착합니다. 샤마시의 심판과 반대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다른 사람을 구하는 능력으로 죽을 위기였던 지크프리트를 구한 그녀는 제2율자를 쫓아 탑으로 향하던 키아나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죠. テレサちゃん、キアナ、準備はいい？絶対に油断しちゃダメよ。やっとママと一緒に戦える。いいところ見せなきゃ。 제2율자를 쫓아 실험실에 들어서는 키아나 일행. 그런데 타바는 마치 감옥가드 같은 모습으로 도저히 실험실을 보기 힘들었고 세실리아조차 모르는 실험들이 자행된 듯 했는데 그때 테레사가 대주교의 지시를 복귀하면서 세실리아와 단둘이 남게 된 키아나는 우연히 어떤 노트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 노트에는 이곳에서 실험받은 어떤 소녀의 일기로 어머니와 이별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메이를 보냈다는 내용과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희망과 소원이 담긴 마법의 주문. イヒリベディヒ。あれ？私なんで読めたの？意味もわからないのに。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읽히는 주문을 뒤로 한 채 세실리아와 실험실을 수색해 나가는 키아나. 그런데 수색을 거듭할수록 1000명이 비밀리에 진행한 인체 실험, 붕기능을 사람에게 강제로 주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대주교 오토에게서 제2율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실험실체로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통보받죠. 실험실의 비밀과 오토의 언덕으로 꿈속에서 들었던 부모님의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키아나. 떨어졌던 세실리아에게 다급히 향하지만 세실리아는 이미 제2율자를 상대하러 간 상태였죠. このクソ、ママから離れろ。ママ？もしかしてこの死体のこと？何言ってんの？そんなママ。いや、こんな結末嫌。あれ？ここは？ 세실리아가 제2율자를 상대하기 직전으로 돌아온 키아나. 방금 전 상황이 제2율자의 환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야말로 세실리아를 구하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セシリア様から離れろ。
このクソ大義立者 간발의 차이로 세실리아를 구하고 정해졌던 과거를 바꾸게 된 키아나. 다시 제2율자를 쫓아 실험실 내부로 향하는데 제2율자가 이곳에서 실험당했던 소녀 시린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끈질기 추격으로 시린을 물리치고 키아나는 어머니를 구했다는 사실에 행복해하던 순간 キアナどうしてここにテレサ遅かったね。第二律者なら私とセシリア様で一緒に倒したよ。何を言っているのキアナ。 사라진 세실리아와 뒤바뀐 풍경 그리고 둘 사이를 막아서는 누군가. 반장 후카가 나타납니다. 最初からバビロン実験室とセシリアは存在しないのです。何言ってるのよ。違う嘘よ。ママを返してよ。 사실 키아나는 이 공간에 들어온 뒤로부터 움직이지 않은 채 서있기만 했고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제2율자의 계략이자 환상이었다고 말해주자 행복했던 시간을 한순간에 부정당하면서 무너져 내리고만 키아나. 절망만이 가득한 머릿속에서 희망을 찾던 그때 한 가지 주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そうだよ。呪文を唱えれば全ての願いが叶う。強烈な崩壊エネルギー反応を感知。いいえ、今回はあなたの思い通りに世界は変わりませんよ。キアナさん、夢から目覚める時が来ました。 제2율자 신인의 힘이 각성한 키아나. 하지만 완전한 각성에 이르지 못하고 후카에게 제압당하고 마는데 深さが目標を捉えました。僕はその子に興味があるんだ。早く本部に連れてきてくれ、デュランダル。 키아나가 천명본부로 끌려간 지 22시간이 흐른 시점. 久しぶりだね。おかえり、K423。 붕괴로부터 인류를 지키기로 한 천명이 대주교 오토 아포칼립스의 명령 아래 율자의 각성을 촉진시키기 시작하고 키아나의 정신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제2율자 공간의 율자 시린을 완전히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레사를 필두로 한 국동지부 발키리들이 본부를 향하고 율자의 각성에 잇따른 붕괴수들에게 위기를 겪는 찰나 安心してください。極東支部のエースの出番です。 테레사와 함께 나선 히메코의 등장과 やっと来たわね。遅すぎるわよアインシュタイン。 과거 천명 소속의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 테슬라의 등장. 네겐트로피와 국동지부의 동맹이 결성되고 키아나의 각성을 막기 위해 천명 본부와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히메코와 테슬라는 키아나가 있는 실험실로 돌입하기 위해 방어벽 먼저 무력화시키게 되는데 これがネゲントロピーの新型機構ですか。テスラ気をつけて。そこまでです少佐。 히메코를 막아서는 후카와 발키리 최고 전력 에스크 발키리 중 한 명 리타 로스바이세. 리타의 상상을 초월한 힘 앞에 무릎을 꿇고만 히메코. 최후의 이격으로 목숨을 잃을 뻔하지만 후카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한 채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 시각 빈틈을 노려 실험실로 향하던 테레사와 메이. 그런데 갑자기 굳건하던 천명의 방어벽이 완전히 해제되고 무언가를 내보내려는 듯 방어가 허물해집니다. 何が起こっているの。強烈な波動が感知されました。メイ先輩。キアナちゃん、無事なの？私は大丈夫だよ。無事だし生まれ変わったみたいなの。 2차 붕괴 사태를 일으켰던 주범 공간의 율자를 각성하고만 키아나. 遅かったか。すでに崩壊に支配されている。今のあいつは危ないぞ。いいえ、危ないからこそほっとくわけにはいかないの。 과거 2014년 3차 붕괴 사태 중 메이의 몸에 각성한 제3율자 번개의 율자. 율자로서 힘을 억눌러왔던 메이였지만 이제는 키아나가 율자로 각성하게 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키아나를 구하려고 하는데 キアナちゃん、目を覚まし。これはネゲントロピー。 人類存在そのものが間違っている。戦争、欺き、嫉妬、貪欲。人類のせいで私は全てを失った。でも今日私は全てを飲み込む。私が崩壊なのだ。
증오하는 율자의 본질이 강하게 드러난 모습과 그 증오에 비례하는 강함으로 압도하기 시작하는 시린. 테레사가 메이를 도우면서 키아나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도적인 전력차에 밀려나갈 뿐인 절망적인 상황. 누군가가 두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섭니다. ねえ姉様学園長お待たせしました間に合ったようですね 깨어난 브루니아의 참전으로 시린을 포박하는 데 성공한 세 사람이었지만 그 포박을 가볍게 풀어낸 시린은 메이 속에 담겨있던 율자의 힘, 정복의 보석을 뺏게 되면서 메이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상황은 더욱더 절망으로 치닫기 시작하는데 あなたは委員長 공경에 빠진 상황 속에서 나타난 후카. 후카는 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막아서고 상처 입히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시린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それにしてもおかしいね神の鍵を2本も持っているのにどうして1つしか使わないの 후카에 대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는 시린.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잠시 후카를 꿰뚫으려던 순간 見事な戦いだ。さすがは崩壊の女王だよ。君の姿はいつでも輝かしい。 천명 대주교 오토 아포칼립스의 등장. 오토는 후카를 놓아달라는 말과 함께 주홍색 액체를 팔 위에서 가시처럼 만들어 보이자 동시에 불쾌함을 느끼던 시린은 모두의 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자 시린은 놓아줘 오토에게 분노하는 후카. 하지만 평온한 모습의 오토는 그저 단순히 깜빡 잊었다는 듯 자신의 목표인 율자의 힘을 가진 인류, 율자의 몸과 인간의 의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키아나의 경우 인간이 키아나의 몸과 키아나의 의식을 가졌지만 시린은 각성으로 율자의 몸과 율자의 의식을 갖게 됐고 오토는 거기에 완전한 각성을 도운 뒤 인간의 의식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 인간 사이의 기적, 감정. 그 감정 중에서도 강한 인연과 사랑으로 율자의 정신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しかし彼女たちの命が分かっているよ。力の差は歴然だ。人は絶対絶命になって初めて最も輝かしい光を見せる。 희생자를 걱정하는 후카의 우려와는 달리 그 희생자로 하여금 의식이 돌아올 거라는 오토. 도저히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오토의 모습에 경멸하기 시작하는 후카. 그런데 精鋭仙人、僕は嘘をついてないよ。 그 시각 천명본부의 한 감옥. 정신을 잃었던 히메코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손에 쥐어진 병을 발견하죠. 血清どうしてここにあんたなの不可 낯선 모습으로 등장한 후카는 자신이 준 혈청이 붕괴 에너지를 중화시킬 수 있으며 그 혈청을 가지고 어느 실험실로 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모습을 감춥니다. 그렇게 감옥을 탈출한 히메코. 마찬가지로 갇혀있던 테슬라와 함께 실험실로 향하고 그곳에서 기록된 오토의 연구 기록으로 방금 전 시린을 위협했던 가시의 정체, 샤니아트의 성혈과 붕괴 에너지를 소멸시킬 수 있는 힘, 살신의 창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히메코가 쥐고 있던 병, 혈청은 살신의 창을 위한 필수 재료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후 테슬라의 도움으로 살신의 창을 만드는 데 성공한 뒤 후카의 도움으로 율자와의 정면 대결을 상정한 슈트, 화염의 율자의 힘이 담긴 진홍의 기사 월식을 손에 넣게 되죠. ありがとう不可 새로운 힘과 희망을 가진 히메코는 홀로 시린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큰 힘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자신의 목숨을 불태우기 시작한 히메코와 그와 동시에 히페리온에서 쏘아낸 피, 붕괴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월광의 왕자가 직격한 결과 시린은 큰 부상을 입고 도망치고 맙니다. 덕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히메코. 하지만 힘의 반동으로 상처는 낫지 않은 채 점점 끝에 다다르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는 덤덤하게 살신의 창을 바라보더니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ほんとあと一杯飲みたかったわ逃げられると思った待ってたわよ死を迎える準備は整った力の鍵抗うがいい 도저히 위기에 몰려 도망쳤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히메코를 몰아붙이는 시린. 하지만 あんたの攻撃は終わりそれなら私の番で文句ある死ね キアナあんたが目を覚ました時全てが変わっている世界はもう美しくない平凡な日常ももうないでも諦めないで何があっても諦めないで調子に乗るな姫子私は最強のバルキリーになるの
不完全な物語あんたの望む姿に変えなさい生きなさいキアナ。これで授業はおしまいよ。시간은 4개월이 흐른 뒤 공간의 율자의 사건과 대붕괴의 원인으로 인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키아나, 천명과 네겐트로피 모두에게 쫓기게 되고 붕괴에서의 생존자들이 건립한 과학도시 천궁시에도 잠적하게 되는데, 이런 키아나의 정보를 천명에게 제공하려는 한 인물 그레이 서펜트. 천궁시의 정보상이었던 그레이 서펜트는 오토의 명령으로 키아나를 쫓던 리타와 접촉합니다. 軽く見られたものだ。私のような人間にとって死もまた次の取引の始まりだよ。ヘビは死に屈しない生き物だ。 이어서 요르문간드라는 존재를 언급하며 리타에게 경고와도 같은 말을 전하는데, 死もまた次の取引の始まりこの取引受けていただきますよ 그 사이 극동지부와 네긴트로피 동맹 또한 키아나의 정보를 위해 그레이 서펜트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약속 장소에 있는 건 차갑게 식어있는 시체뿐. 또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장치가 사라진 모습에서 천명의 개입이라는 걸 확신하는 테레사 일행. 하지만 다행히도 시체에는 단서가 담긴 생체 칩이 남겨져 있었죠. 그리고 그 칩의 정보는 한 사이보그에게로 이어지고 있었고, 직접 만나 키아나의 정보를 묻지만 그레이 서펜트 없이는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아 브륜야의 도움으로 최고권한 접근을 시도하지만 생체 인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お探しのものはこれでしょうか最高権限認証完了リタロスバイス最高権限をいただきます命令しますデータアップロード全セルフデストラクト 리타의 개입으로 자폭 명령을 받게 된 사이보그. 하지만 자폭이 아닌 데이터만 포맷되고 말죠. 이후 사이보그와 히페리온으로 귀환한 테레사 일행은 바로 데이터 복구에 착수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사이보그가 가진 무시무시한 연상 능력이 요르문간드의 기술이라고 언급하는 아인슈타인. 그때 네긴트로피의 집행자이자 에미사의 총수 쿠쿠리아로부터 통신이 걸려옵니다. 쿠쿠리아는 오토가 공간의 율자 전성기 힘을 되찾기 위해 4개로 나눠진 율자 코어를 모으고 있다며 행방이 매운해진 키아나의 수색보다 갈망의 보석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해달라 부탁하죠.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테레사 일행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레이 서펜트의 등장, 사이보그를 데리고 있는 테레사 일행에 대해 이미 정보를 건네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원하는 보상을 가져가겠다는 말과 함께 히페리온은 해킹하기 시작하고 머지않아 제어권마저 뺏기자 브륜야는 직접 그레이 서펜트를 막아섭니다. 大人の仕事を邪魔してはいけない。ブローニャ在地。君はずっと蛇の目に見られている。 브륜야에 대해 의미심장한 모습을 보이는 그레이 서펜트. 곧이어 마음을 들여다보듯 브륜야의 공포심을 자극하며 시베리아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ジェレ孤児院のみんな思い出したかい？君に施した実験の数々。X点計画。 과거를 잇따라 언급하던 그레이 서펜트는 브륜야를 요르문간드로 회유하지만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죠. 그 순간 후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후카 본인이 아닌 기억 깊은 곳에 남은 흔적, 제8 신의 열쇠, 우두진이 남긴 깃털 중 하나라고 소개하죠. 신의 열쇠, 과거 옛 문명에서 발생한 율자들의 코어로 제작된 무기이자 율자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잊혀진 기술. 총 13개만 존재하는 열쇠 중 하나가 후카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당황스러웠지만 언젠가 만날 거라는 말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브륜야의 앞에는 아인슈타인과 네겐트로피의 맹주, 웰트의 실험 기록이 보이기 시작하고, 두 사람이 양자의 바다와 해연의 눈을 언급하며 붕괴 종결을 위한 어떤 실험을 진행했지만 해연의 눈으로부터 공간 붕괴가 발생. 실험의 실패로 아인슈타인은 양자의 바다 속 어떤 곳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웰트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これがあなたの計画か。このような方法で崩壊が終結すると人類に永久の解放を、いや認めない。こんな計画断じて認めるわけにはいかない。 거대한 적, 뱀과 대치하고 있는 웰트의 모습,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말과 함께 웰트의 일격을 마지막으로 브륜야가 깨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그레이 서펜트의 침입이 멈추지만 アインシュタイン博士ブローニャはハイヘビの侵入に抵抗していた時過去の記録を見ました。海縁の目、それと漁師の海とは何ですか？
아인슈타인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모두 해연성과 관련이 있다고. 이후 브루냐 일행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제안을 거절하고 사이보그 복구를 계속할지, 팀을 반으로 나눠 양쪽 일을 모두 해결할지. 두 선택지 모두 실패할 경우에 리스크가 컸지만 두 사람 모두 잃을 수 없었기에 테레사와 브루냐, 아인슈타인은 쿠쿠리아와 합류, 테슬라와 메이는 네긴트로피 본부를 향하기로 하죠. 그렇게 해연시로 향하는 브루냐 일행. 그러던 중 특수한 붕괴 에너지가 감지되고 두 사람은 가동기를 멈추고 수색에 나섰는데 楽勝楽勝この程度の法回収朝飯前よ 가볍게 분기술을 쓰러뜨릴 정도의 힘을 가진 로잘리아와 릴리아, 브루냐와 같은 쿠쿠리아의 고아원에서 자란 두 소녀는 브루냐 일행을 쿠쿠리아에게로 안내합니다. ここがネゲントロピーが発見した全文明の遺跡海縁城。待っていたわアインシュタイン。それからハイペリオンの皆さん。 드디어 만나게 된 쿠쿠리아. 아인슈타인은 곧바로 갈망의 보석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미 해연성은 1000명에게 노출된 상태였기에 다같이 대책을 세우자는 쿠쿠리아. 하지만 브루냐 일행은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죠. デザイアジェムは海援城の中よ。取ってくればいいわ。取れるものならね。ちょっとしたアクシデントのせいでデザイアジェムが漁師の海へと落ちてしまったのよ。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어떤 존재와 만날지 모를 공간, 양자의 바다. 하지만 오토의 계획대로 갈망의 보석이 넘어간다면 옛 문명과 같은 길을 걸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브루냐 일행은 양자의 바다 탐색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해연성의 내부, 바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그곳에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僕たちの宇宙をコップに入った一杯の水としよう。その周りには似ているけど違う一杯の水が無数にある。コップの中の水が溢れ机の中心で水たまりになる。このコップの間の水たまりを漁師の海と呼んでいた。 허수의 나무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주가 모이고 교차하는 공간, 양자의 바다. 그 양자의 바다로 연결되는 문이 바로 해연성의 정체였죠. 이후 탐색이 바로 시작되는 듯 했으나 바다의 상황과 갈망의 보석 위치 설정으로 인해 20시간의 유예가 주어지면서 브루냐는 쌍둥이와 함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과거 고아원에서 함께했던 시절의 이야기와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 도중 아이들의 어머니 쿠쿠리아가 나타나죠. ブローニャはたまたまここに来ただけであなたのことを許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고아원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율자의 힘을 고집했지만 그 고집으로 이외의 사람들을 다치게 한 쿠쿠리아. 하지만 브루냐는 그 변명을 봐줄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海縁城から異常なエネルギー反応を検出。調べないとすぐにロボットを向かわせよう。 해연성에서 흘러나오는 정체 모를 음성. 쿠쿠리아와 누군가에 대하여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 カカリアが何か企んでいる。早くテレサさんに教えなければ。 갑자기 사라지고만 아인슈타인. 동시에 해연의 눈이 기동되면서 양자의 바다로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분기수들이 해연성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私は海援城を諦めることにしたの。ついてきてちょうだい。ブローニャには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があります。戻ってきてブローニャ。お母様、ブローニャはもう子供じゃありません。ずっと前から。 그 사이 양자의 바다 입구를 향한 브루냐의 앞에 거대한 존재가 머리를 내밉니다. 거대 분기수 틀라로크의 등장. 등장과 동시에 양자의 바다에 문이 닫히기 시작하고 천명과 분기수들이 몰려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브루냐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한 가지뿐이었죠. 安心してください、ロザリア。ブローニャは無事に帰ってきます。 약속과 함께 심연 속으로 몸을 던진 브루냐. 잠시 후 ここが漁師の海。あなたは一体。 브루냐의 앞에 나타난 한 소년 요아임. 요아임은 이곳이 양자의 바다가 아닌 현실과 가능성의 틈새, 양자의 바다로 통하는 입구라고 설명하죠. やっぱり諦めた方がいい。漁師の海に入るには資格が必要だから。君はもう一つの世界、こことは全く異なる世界に行くんだ。その世界で君の答えを聞かせて。ブローニャ、ブローニャ。 잠깐 사이에 펼쳐진 있을 수 없는 풍경. 성 프레이아 학원에서 눈을 뜬 브루냐. 히미코와 후카의 모습에서 익숙함과 이질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요아임이 말한 답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あら、今日欠席してる生徒がかなり多いわね。 발키리가 된 쿠쿠리아의 등장. 자연스럽게 역사 수업을 진행한 그녀에게서 지금과는 다른 세계라는 걸 확신합니다. 이후 히메코의 제안으로 한 인물을 돕게 된 브루냐는 극동지부 제5수대를 소개받게 됐는데 どうしてゼレが。 모종의 사건으로 브루냐와 이별한 소녀 제레. 그리웠던 모습과 같은 모습에서 숨겼던 감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브루냐였지만 다른 세계의 제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 임무에 집중하는 브루냐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됐는데 誰？ 양자의 바다 입구에서 만난 요아임과 같은 모습과 율자의 힘을 가진 소년. 이 소년이 임무 목표라고 판단하고 천명으로 데려가기 위해 철수 지점으로 향하자 このままじゃまた最初から繰り返しに。ゼレ。海
彼を私に渡して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태도가 바뀌는 제레. 갑자기 나타난 그림자들이 해치우는 브로냐를 보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림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놀라자 조용히 제레에 대한 의문점을 토론하는 브로냐. あなたはブローニャと同じこの世界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ね 과거 고아원 시절 붕괴능에 대한 항체를 가진 어린 나이를 대상으로 신체에 대한 붕괴능의 침식을 막고 그 붕괴능을 활용하게 만드는 신인류를 만들기 위한 X10 실험. 여러 아이들 중에서 가장 적응력이 좋았던 브루냐에게 붕괴에너지 주입이 시작되기 직전 실험에 정체를 한 제레가 붕괴에 대한 면역과 다루는 자의 증표인 성운의 각성으로 대신 실험대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실험의 결과로 사라져버리고만 제레. 그 사실을 알게 된 브루냐는 실험을 통해 양자 단위로 분리되어버린 제레와 만나는데 동시에 실험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제레는 브루냐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 양자의 바다에 갇혀있었던 제레는 어떤 빛을 쫓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었는데 이 세상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実はお姉ちゃんと出会う前からゼーレは今日という日を何度も繰り返してきたんだよ。 어떤 이유로 이런 하루가 이어지는지 몰랐지만 그 말을 들은 브루냐는 드디어 답을 찾을 수 있었죠. 待ってください係屋先生この子は本部に渡せません 율자의 힘을 가진 소년이 천명으로 가게 되며 율자가 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 힘으로 율자가 되든 영웅이 되든 소년 스스로 결정하게 두어야 한다는 브루냐. 이후 브루냐의 제안을 쿠쿠리아가 동의하면서 반복된 하루를 넘어서게 됩니다. 戻ってきたのですか 시련을 극복하고 돌아온 브루냐. 요아임은 자신의 정체가 제1율자 웰트양의 분신,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한 조각이라 소개하죠. 그 소개를 들은 브루냐는 곧바로 제레에 대해 묻는데 요아임조차 제레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다른 세계를 오가다 보면 제레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답하자 두 번째 세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둠 속에서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설원이 무덤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세 사람 오토와 테레사, 요아임을 보게 되죠. 자신의 뒤에 제레가 서 있다는 걸 안 브루냐는 장례식을 마친 세 사람이 향한 장소 고아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브루냐는 고아원의 일원으로서 알던 모습과 전혀 다른 오토를 보게 되고 요아임이 곧 임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정작 입양에 대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요아임. 私とヨアヒムに何かあったのではなく、神父様と彼の間に問題があるのよ。ヨアヒムの父親は神父様に殺されたの。 이 세계에서의 오토는 과거 요아임의 아버지가 죽은 아내를 위해 강령술을 연구하며 고아들마저 실험대에 올렸다는 걸 알게 되고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에 분노해 죽이고 말았는데 그런 아버지의 죄를 잘 알고 있던 요아임은 오토에게 복수심을 가지진 않았지만 후계자로서 자신을 지목하자 자신도 과거의 오토처럼 같은 입장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던 중이었던 것. 그렇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던 사이 오토가 꽤 시간이 지났지만 돌아오지 않자 세 사람은 오토를 찾아 나서는데 기절한 오토를 발견한 테레사, 동시에 분기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고아원이 위기에 처하던 순간 후카의 모습을 한 인물 우도진의 등장으로 분기수가 물러나고 과거 은혜를 베푼 오토를 위해 고아원을 지키는 중이고 오토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과 그가 요아임에게 깃털을 계승하려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고아원에서 눈을 뜬 오토, 요아임에게 입양전 선물로 자신의 십자가를 건네지만 그 십자가를 거절하면서 지금까지의 두려움을 품고 고아원을 뛰쳐나가 버리죠.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간 브루냐는 물려드는 분기수로부터 요아임을 지키지만 神父様 상처 입은 몸으로 요아임을 구한 오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떠는 요아임의 모습에 브루냐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맙니다. 一体何から逃げているのですか自分の過去からですか神父と孤児院のみんなからですかどちらも違うはずですあなたは自分自身から逃げていますただの臆病者です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늦은 후에 후회하지 말라는 브루냐. 하지만 이런 진심을 담은 말에도 요아임은 결국 고아원을 떠나고 말죠. 그 사이 오토의 끝이 다가오고 오토는 요아임의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한 후회, 과거의 자신이 행한 금기와 그에 대한 책임으로 고아원을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때 십자가를 들고 나타난 요아임은 두려운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맞서기 위해 2대 신부가 될 것을 다짐하고 드디어 자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없앤 오토가 편히 눈을 감자 브루냐는 원래의 요아임 곁으로 돌아가죠. ベルト・ヨーは漁師の海で最後まで戦った。最後彼は残った力を全て使い漁師の海と現実の間に2つを断絶する障壁を作ったんだ。 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시험자 거대 미궁. 웰트가 만들어낸 희망과도 같은 공간이라고 덧붙인 요아임은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세계로 브루냐를 안내하고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되더라도 절대로 뱀을 벗어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죠. 다시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흐른 뒤 無事みたいだね、ブローニャ。 세 번째 세계 시점은 2차 붕괴 당시 공간의 율자를 상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브루냐의 행 앞에 나타난 또 다른 누군가 네겐트로피 맹주 제1율자 웰트. 웰트는 율자의 힘으로 분기수를 압도하기 시작하더니 その力俺が使わせてもらう 제2율자의 힘을 흡수한 웰트. 동시에 발키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바빌론 실험실로 퇴각하게 되지만 실험실까지 몰려던 수많은 타이탄들 사이에서 브루냐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ブローニャは一体 정신 차린 브루냐의 곁에는 제레 대신 웰트가 서 있었고 천명을 괴멸시켰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네겐트로피 창립일 당시 모든 네겐트로피 일원이 발키리에게 살해당했고 그 중에서 웰트만이 살아남았다는 것과 모든 게 그 복수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하죠. 그저 애처롭게 웰트를 바라보며 평범했던 한 영웅과 웰트를 비교하는 브루냐. 브루냐에게 분노한 웰트가 일경은 난리를 하지만 ブローニャはあなたとは違うあなたのようには決してなりませんあなたはベルトの名にふさわしくありません 웰트의 손을 떠나 브루냐에게 인도되는 구체 제9 신의 열쇠 에덴의 별. エデンの橋第ゼロ定格出力
解放。迷宮が消えた。あそこにあるのは断りの律者のコア。セーレ、よかった。無事だったのですね。はい、ゼーレは大丈夫です。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레가 다시 나타나지만 평소의 그녀와 달리 공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성은에 깃든 강한 힘을 가진 또 하나의 인격, 또 다른 제레. 자신들을 어둠 속에서 꺼내준 존재가 현실로 돌려보내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 대신 웰트가 이치의 율자 코어로 만든 방벽을 없애기로 한 것. 제레를 만난 것도 모두 뱀의 계략에 불과했죠. 드디어 모두 상황을 깨닫게 된 브루냐가 막아서지만 또 다른 제레에 의해 쓰러지고만 브루냐. 더 이상의 방법이 남아있지 않아 절망하던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行くんだブローニャ。未来への道は開いたよ。 요하임의 격려와 함께 일어선 브루냐는 다시 또 다른 제레를 막아서고, 언제든 제레를 죽일 수 있는 상대와의 약속은 잘못되었다는 것과 제레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또 다른 제레를 설득하려던 그때 틀라로크가 등장하며 제레를 삼켜버리고, 어쩔 수 없이 틀라로크를 해치운 브루냐였지만 그와 동시에 제레 또한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상처투성이인 채로 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브루냐. 그녀가 이치의 율자 코어를 주자 분기능에 침식되면서 틀라로크에게 붙잡히게 되고, 제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로 잠겨가던 그 순간 ブローニャお姉ちゃん。 또다시 나타난 틀라로크. 매섭게 브루냐를 노리기 시작하지만 ライドオン。 ゼーレ。今会いに行きます。 이치의 율자로 각성한 브루냐. 하지만 동시에 웰트가 만든 장벽이 사라지면서 양자의 바다에 진입하게 되고, 코어로부터 웰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デザイアジェムだ。その力が障壁を圧迫しているんだろう。ヘビもきっとその力を欲しがっている。もしデザイアジェムがそいつの手に落ちれば、もう俺たちにそいつを止める術はない。 웰트의 말과 함께 양자의 바다를 달려나가며 갈망의 보석과 제레를 찾아 나서는 브루냐. 달려간 끝에 발견한 것은 제레와 함께 서 있는 한 남자, 카스라나 가문의 선조 케빈 카스라나. 또한 웰트의 언급으로 뱀의 정체가 케빈이라는 것도 알게 되지만, 케빈은 이미 갈망의 보석을 손에 넣은 상태였죠. 갈망의 보석으로 현실로 향하려던 케빈을 막기 위해 바로 달려드는 브루냐. 하지만 ブローニャ在地区、君は無数の世界の泡を超え、膨大な負担をその身に抱え、ここへとやってきた。君の体はとっくに君の意志に追いつけなくなっているんだ。へえ。 지금까지의 무리로 이치의 율자 코어를 뺏기지만, 그와 동시에 부활한 웰트의 도움으로 다시 되찾는데 현실로 향하는 케빈을 막지 못했죠. 결국 갈망의 보석 회수와 뱀의 봉이 두 가지 모두 실패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웰트와 떨어지고만 브루냐는 제레와 함께 현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뒤를 쫓는 어두운 손들은 두 사람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죠. お姉ちゃん、お姉ちゃん。ゼーレ。
함께 돌아가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번에는 브루냐가 제리를 구하게 되죠. 扉はもう開かないわ。もう助けられないわ。ブローニャお姉ちゃん行かないセイルは行かないもういいのよ。一緒に海に行くって約束したのに動いて다시 왔던 곳으로 향하는 제레. 하지만 수많은 분기수에 막혀 위기에 처한 순간 もう一人の私セイルと一緒にずっと私たちを守ってくれたお姉ちゃんを助けに行こうほんと仕方ないわね。行きましょう。一緒にお姉ちゃんを助제레의 도움으로 현실로 돌아온 브루냐. 아인슈타인에게 지금까지의 경위와 뱀이 현실로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죠. 그리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여러 죄를 짓고만 쿠쿠리아가 감금되었다는 소식에 감옥을 찾게 되고 この数十年いろんなことをしてきた。その中には過ちもたくさんある。後悔していないと言えば嘘になるわ。でも一つだけ後悔していないことがあるのよ。それは2012年の春シベリアの雪原であなたを連れ帰ったことよ。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과 앙심을 풀게 됩니다. 이후 함께 돌아온 웰트를 만나 율자코어 계승을 제안받자 양자의 바다에서의 실패를 자책하는 보르냐. 웰트는 미궁에서의 자신을 증명하고 여하임의 인정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대답이기에 선택을 배려해주죠. 그때 브루냐에게 다가온 쌍둥이와 제레. 네 사람이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던 중 로잘리아가 내일부터 노력하기로 하고 놀자는 제안에 네 사람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던 때 마찬가지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간 또 다른 누군가. 마치 미러와 같은 공간의 끝에 자리한 남성 케빈 카스가나. 현실로 돌아온 그는 오래된 자신의 검을 받아들고 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자행하는 비밀 결사 요르문간드의 수장으로 복귀하죠. 그리고 이야기는 대분기가 시작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을 비춥니다. キアナ、これ以上崩壊エネルギーに触れてはいけない。行こう。今のあなたじゃ何もできない。何もできない行かないと 대분기의 여파로 고통받던 천궁시에서 히메코와의 전투 이후 목숨을 구한 키아나였지만 살신의 창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고 그 후유증의 정체란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시린의 침식이었죠. 키아나의 꿈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시린은 악몽으로서 키아나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実験体 K423 ドナー細胞はカスラナ一族とシャニアテ一族の子孫のものであり、そこに第二律者の遺伝子を組み 제2율자를 위해 태어난 인간 K423. 시린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라며 키아나를 몰아붙이는데 그녀의 마음에 남겨진 깃털 후카의 도움으로 시린의 침식에서 벗어나고 악몽에서 깨어난 키아나. 각성이 멈춘 후로부터 키아나를 돌봐왔던 후카는 힘을 사용할수록 시린이 부활할 거라며 막아왔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돌봐줄 수 없다는 말에 気を配る監視の間違いじゃないの。今まで私の近くで私を監視して最後には私をオットーに引き渡した。そんなことをした奴が罪のない人たちのことを気にするの。 참아왔던 마법을 쏟아내자 8번째 신의 열쇠에 의해 의식이 영원히 묶여 떠날 수 없다는 후카는 키아나를 동료의 곁으로 보내려 하지만 동료들을 상처 입힌 그녀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선택이었죠. 후카의 걱정을 뒤로한 채 K423이 아닌 키아나로서 살아온 시간들을 떠올리던 중 히메코와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인물에 관해서는 엄하고 차갑게 가르치면서도 자신과 같이 소중한 사람을 잃은 키아나를 위해 같은 외로움을 공유해주었던 히메코. 하지만 仲間が理性を失い崩壊に意識を奪われたら迷わず命を終わらせるって言ったよね。なのにどうしてあの時 히메코와의 일들을 떠올리며 좌절하던 순간 다시 시린이 나타나 키아나의 상처를 건드리고 동시에 분기수마저 나타나면서 키아나는 결국 주저앉고 말죠. 絶対あんたの思い通りには私がいるよ、キアナ。絶望にはまだ早い。 키아나의 선택을 막아선 후카.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시린과 맞서지만 율자의 힘 앞에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고 후카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キアナ、何を待っているの？姫子先生。分かった。この完璧じゃない世界を私の望み通りに変えてみせる。 히메코의 뜻을 떠올리며 천궁의 레인저로서 각성한 키아나. 하지만 동시에 힘을 제어하지 못해 희생되고만 히메코를 떠올리며 자책하자 あの人が命がけで最後の授業をしたのはあなたを信じていたから。あなたが全てを変えられる存在だと信じていたから。 푸카의 격려와 함께 시린의 인격을 잠시나마 봉인한 뒤 지금까지 피해왔던 일들과 마주하기 위해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개월 뒤 천궁씨는 끝없이 붕괴수에게 위협받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을 구하던 키아나. 하지만 이로 인해 요르문간드에게 포착되면서 키아나를 방해 요소라 생각한 이들은 마침 그녀를 쫓고 있던 리타에게 이 정보를 흘리게 되죠. ご無沙汰しておりますキアナさん。それとも空の律者とお呼びしましょうか。 4개월의 추적 끝에 들키고만 키아나. 리타는 1000명만이 키아나를 도울 수 있다고 회유하지만 더 이상 1000명에게 속을 생각은 없었기에 거절해버리죠. 今の私を捕まえるのはそう簡単なことじゃないよ。それに信じてくれるかわからないけど崩壊獣がこの都市を襲う原因は私じゃない。その証拠があれば上条製薬が何をするつもりかその目で確認できるはず。それと私はここを出ない。私にとって災害を止めることは逃げることよりも重要なことだから。 리타에게 지어준 물건의 정체는 약물 주사기와 카드키. 이윽고 리타는 카드키를 이용해 신성의학이라는 곳에서 옛 문명기술로 만들어진 붕괴항체 성은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실험 성은 계획을 알게 되죠. この過程は非常に難しく耐えきれない者は死亡しゾンビになることもあり得る。しかし耐えられた者は崩壊の中で生き残る力を手にすることが可能だ。 요르문간드. 그들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성운을 연구했지만 각성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더라도 붕괴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그 희생마저 감수하려 했고 그 성운 계획을 위한 실험장 천궁시에 붕괴 재난을 일으키려 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비밀리에 조사했던 키아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리타에게 발견되어 단서를 남긴 것이었죠. 이후 리타의 움직임을 포착한 키아나는 뒤를 이어 신성의학으로 향했고 붕괴에 대항할 인류를 선별하는 실험 성운 계획의 전모 브루냐와의 싸움에서 현실로 도망친 뱀의 존재 먼 과거로부터 살아온 후카 정인선인의 정보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하게 되고 위기에 처한 리타와 마주합니다. メイドさんの答えはもう出たみたいだね。これは一時的な選択に過ぎません。まだ突破する力は残ってるよねメイドさん。 키아나의 등장으로 리타가 찾아온 경위를 알게 된 누군가 요르문간드의 간부 레이븐. 두 사람의 행동에 분노하면서 주기를 들고 키아나는 리타만이라도 탈출시키기 위해 포탈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最後に処理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ができてしまいました。メイドの本職はお掃除ですからね。エオス号自動操縦機能起動行動掃除目標は現在座標位置。 あんた冷たそうに見えるけど感情に任せて行動するタイプだね。 리타의 탈출 수단을 활용한 자폭 공격으로 신성의학을 파괴한 두 사람. 하지만 이 공격은 잠시 레이븐을 막았을 뿐 이어지는 추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리타와 함께 은신처로 돌아온 키아나. 잠시 눈을 붙이고 잠에 드는데 꿈에서 케빈이라는 남성이 자신을 화라고 부르고 키아나는 이 내용을 후카에게 말하자 그 꿈이 자신의 의식과 뒤섞이면서 보게 된 과거의 기록이라며 후카의 정체가 5만 년 전 멸망한 문명 옛 문명의 생존자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남자의 정체가 카스라나 가본의 선조이자 요르문간드의 수장인 케빈 카스라나라고 말해주죠. 이후 신성의학에서 발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사건의 배우가 케빈이었다는 것과 실험을 막기 위해 다시 공업집으로 향하는 키아나. 그곳에서 레이븐이 화물차들의 인솔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곧바로 화물차를 습격해 그 안에 들어있던 화물 붕괴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혈전가스를 터뜨려버립니다. 하지만 律者の体は随分と頑丈なんだな。これであんたの崩壊エネルギーを使えない平等な条件で私と戦える自信あるの？お前に平等など永遠に訪れない。 가스에 대한 해독제를 주사한 레이븐. 역으로 함정에 걸리고만 키아나는 결국 레이븐에 의해 실험실로 납치되고 말죠. 그로부터 30분 뒤 실험관에 갇혀 고문과도 같은 실험을 당하는 키아나. 눈앞에는 또 다른 요르문간드의 일원 과학자 자칼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계속되는 실험 사이에 자칼에게 유도신문을 통해 도시 모종의 장소에서 붕괴 에너지를 방사시켜 붕괴 재난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낸 키아나는 마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웃으며 자신이 일부러 잡혀왔다는 사실과 성운 계획에 대한 선전포고를 시작하죠. 覚えておいて今日私が壊すのはこのガラスだけじゃないあんたたちの成婚計画もだ。 그렇게 실험관을 탈출한 직후 뜻밖의 인물을 만나고 맙니다. 키아나ちゃん
怪我してる。帰ろう、ハイペリオンに。学園長たちもあなたを待っているわ。 그리운 마음에 키아나를 안아주는 메이. 하지만 동료들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다시 동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하고 눈앞의 일을 먼저 해결하기로 하죠. 하지만 붕괴 재난을 일으키는 걸 알았어도 그 장소를 알지 못한 두 사람. 그런 두 사람 앞에 리타가 찾아옵니다. 리타는 도시 중앙 송신탑 꼭대기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키아나는 바로 송신탑으로 향하죠. もうすぐ。また会ったな。今回は誰にも邪魔させん。 또다시 키아나를 막아서는 레이브. 키아나는 요르문간드의 행동이 도살이라고 비난하자 2차 붕괴 사태의 원흉인 공간의 율자를 역으로 비난하는 레이브. 実験が成功すれば人類はもう二度とお前がもたらす全ての苦しみに耐える必要がなくなる。もう一度言う。どいて。 결국 레이븐을 쓰러뜨리고만 키아나. 그와 동시에 연막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면서 레이븐의 행동이 폭탄을 위한 시간벌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촉박한 시간으로 절망하던 키아나에게 후카가 나타나 율자의 힘을 사용하라고 말해줍니다. 彼女の人格は私が全力で抑える。だからキアナは心置きなく律者コアを。あなたがするべきことをするんだ。ありがとう、委員長。 율자의 힘을 개방하고 달려나가는 키아나. 하지만 붕괴 재난 위에 담긴 엄청난 붕괴 에너지로 시린의 인격이 다시 각성하려던 순간 キアナ、姫子。そうだよね、約束したもんね。一緒にこの完璧じゃない世界を私たちの望み通り変えてみせる。これが私の約束。 대기권으로 폭탄을 쏘아 올려 도시를 지켜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추락하기 시작하는 키아나. 메이는 다급히 키아나에게로 향하는데 あなたはバレキリー・デュランダル。はじめまして、ライデン・メイさん。 천명 최강의 S급 발키리 듀란달이 등장. 명령으로 키아나를 데리고 간다는 말에 메이는 전력으로 막아서지만 압도적인 힘의 듀란달을 막아설 수 없었죠. 결국 듀란달과 함께 사라진 키아나. 잠시 시간이 흐른 뒤 あんたはデュランダル。 듀란달에게 천궁시와 메이가 무사하다는 것과 천명의 실험기지에 갇혀있다는 걸 전해들은 키아나. 듀란달은 현재의 키아나의 상태가 위험하다며 더 이상 율자의 힘을 제어할 수 없는 몸 상태를 강조하고 탈출을 위해 후카를 찾게 되지만 후카는 키아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죠. 이후 기지 근처 폐허가 된 도시를 보여주는 듀란달. 그 틈을 노린 키아나가 도주를 시도하지만 そんなにここを出たいなら、そういうやり方はやめてください。騎士のように正々堂々と私を倒してからここを出てはいかがですか？ 자신을 쓰러뜨리면 보내주겠다는 제안. 하지만 역시 간단히 이런 제안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듀란달이었기에 일방적으로 키아나를 압도하기 시작하죠. あなたでは自分の力をコントロールできません。空の律者。 듀란달과 자신 사이에 벽을 실감한 키아나. 과거 후카의 가르침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モーネを断ち、呼吸を落ち着かせる。何も知らず、何も感じない。太虚剣気ですね。力技だけではないようです。
키아나의 기세에 감탄하더니 지금부터 실전이라는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하늘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붕괴수하는 다른 존재들, 양자의 그림자들이 등장. 키아나는 전력으로 그림자들을 막아내고 태어 검기로 구멍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만 힘을 다 써버린 탓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죠. 이후 다시 기지로 돌아온 뒤 천명에서 벌어진 실험들과 오토의 정체를 알면서도 천명에 있는 듀란들에게 분노하는 키아나. 天命がなければ誰がこの星にいる数十億の人々を崩壊から守るんですか？この世界に絶対的な善と悪はありません。あるのは使命だけです。 키아나에게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던 그 순간 키아나さん、逃げられましたか? 기지를 습격한 요르문간드의 타이탄. 그 틈을 노려 탈출에 성공한 키아나였지만 기지를 찾아온 누군가와 마주치고 맙니다. 見つけた 겁먹은 키아나를 바라보는 남자 케빈 가스라나. あんた私を殺しに来たの？ 하지만 케빈은 물음에 답하는 대신 키아나에게 검을 겨누자 フア久しぶりだねケビンやめてください 나타남과 동시에 케빈을 막는 동안 도망치라며 마치 유언 같은 말을 꺼내는 후카를 뒤로 한 채 키아나는 페어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さようならキアナフア君は変わったよあなたの意識に干渉す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あなたに私が経験してきたことのすべてを私の気持ちを見せたかったのです 히메코에 이어 유일한 동료였던 후카마저 잃고만 키아나. 듀란달의 말들과 후카의 유언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정처 없이 걷던 사이 케빈은 자신을 막아서는 듀란달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강력한 두 존재의 싸움으로 해수면마저 얼어붙던 가운데 누군가가 둘의 싸움을 중지합니다. 君は十分に力を見せつけてくれた。僕も相応の礼を返そう。オットー・アポカリプス、天命の元主教だ。 그 시각 지난 몇 달 동안 키아나와 히메코의 행방을 찾던 메이와 테슬라 두 사람 또한 내겐 트로피를 통해 키아나의 탈출 소식을 접했고 메이는 그런 키아나의 소식에 안심하는 한편 천궁시에서 만났던 모습을 떠올리며 걱정하고 있었죠. 着いたわ。ここが律者の反応があった場所よ。キアナちゃん、どうして長空市に 3차 붕괴 사태로 멸망한 도시 창궁시. 3年前雷の律者として選ばれたのは私です。あの時私がもっと強かったら、崩壊に屈していなかったら長空市の悲劇は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 과거 메이가 번개의 율자로 각성했던 3차 붕괴 당시 키아나와 히메코의 도움으로 율자의 각성은 막아낼 수 있었지만 그 여파로 인한 멸망은 막아낼 수가 없었죠. 이후 율자의 흔적을 따라 수색을 이어나가던 두 사람. 그런데 これは子供? 폐허가 된 창궁시의 난민 공. 둥지라고 불리는 난민촌에서 선생님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살고 있던 소녀는 메이를 위해 수소문한 끝에 키아나의 목격 정보를 들을 수 있었죠. 最上区の方に行ったの見たよ。その人を見かけた時なんだかとても悲しそうだったんだ。 그렇게 탐색을 이어나가던 중 과거メイ와 키아나가 제약했던 천우학원을 보게 되고 같이 있던 공에게 자신이 저 학원에 다녔다는 것과 아버지의 누명과 함께 시작된 고립으로 혼자가 되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死なせないから私を助けると言って必死に私を死の淵から救い出してくれた。 3차 붕괴에서 자신을 구했던 그녀 덕분에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 이후로도 수색을 이어나가던 두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시작된 폭우와 함께 붕괴수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嘘どうしてここにベナレスが 과거 공간의 율자와 함께 등장했던 붕괴수 베나레스의 등장. 공을 지키기 위해 막아서는 메이였지만 알 수 없는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고 마는데 避けろ! 선생님의 정체 요르문간드에 레이븐이 나타납니다. 알고 있던 레이븐의 모습과 전혀 다른 행보에 당황하는 메이. 레이븐은 누구나 비밀이 있는 게 아니냐며 키아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あなたならキアナちゃんを見つけられるとクーちゃんが言ってました。そうだが、お前にとってはいい知らせになるとは限らないと思う。私がここに来たのは彼女を殺すためだからさ。 자신의 행동이 요르문간드의 뜻이 아닌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레이븐. 이전 요르문간드가 키아나를 납치했을 당시 실험을 통해 고통을 주었지만 키아나는 이미 고통을 못 느끼는 몸이었다며 그런 몸으로 율자의 힘을 통제 못하기 전에 없애야만 한다는 것. 하지만 메이는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레이븐과 대적하려던 순간 공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섭니다. 3年前キアナさんがメイを助けたって先生が私たちを助けたように私たちが先生を大事に思ってるようにメイもキアナさんを大事に思ってる。もう一度考え直して少なくともメイにチャンスを 공의 간절한 모습에 흔들리고만 레이븐. 결국 메이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키아나를 찾으려면 베나레스를 먼저 해치워야 했기에 이후 전력을 다한 두 사람의 힘으로 베나레스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これで邪魔者は全て排除した。残すは
一つ 서로 양보할 수 없었기에 결국 대치하고만 두 사람. ずっと彼女の後ろに隠れてきた。でももう逃げ場はない。彼女が私を守ってくれたように、今度は私が彼女を守ります。私が生きている限り絶対に傷つけさせません。どうやらそれがお前の選択のようだな。いい目だ。気に入ったよ。連れて行け。遠くに。そして誰も傷つけさせるな。これはお前が約束したことだ。 메이를 인정하고 사라지는 레이븐. 하지만 그녀는 메이가 곧 자신을 찾을 거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가죠. やっと見つけた。キアナちゃん。 율자 각성 후 4개월. 드디어 동료의 품으로 돌아온 키아나였지만 이미 시린과의 싸움으로 약해진 몸 상태로 천궁시의 사건으로 폭탄 속 봉기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 탓에 키아나의 몸은 심각하게 침식된 상태였고 그 결과 メイ、落ち着いて聞きなさい。2ヶ月よ。彼女に残された時間、そして私たちに残された時間は2ヶ月。 갑작스러운 시한부 선고. 메이는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키아나가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이 사실을 숨기기로 하고 평범하게 대하기로 합니다. キアナちゃん、起きてたの？今起きたとこ。目が覚めたら知らないとこにいるからびっくりしちゃった。でもメイ先輩の姿を見て理解した。やっぱり見つかっちゃったんだね。 두 사람은 4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동료들 또한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알려주죠. 이후 3년 만에 찾은 창공시를 둘러보는 두 사람. 비록 날씨가 좋진 않았지만 남겨진 건물과 풍경을 보며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大勢の人たちに、みんなに、そして自分の運命に向き合わないといけない。私はキアナ・カスラナじゃなかった。パパの娘でもない。私は実験体 K423 空の律者の器。 율자를 위해 태어난 자신의 출생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름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키아나. 4개월 전 히메코와 나눈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죠. 그렇게 두 사람이 돌아가려던 순간 메이가 쓰러뜨린 베나레스가 키아나의 앞에 나타납니다. 순간 당황한 키아나였지만 자신을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조심히 다가가더니 손길이 닿음과 동시에 낫기 시작하는 상처들. おかしいんだ。こいつを見てるとどうしてか懐かしさがこみ上げてくるの。 과거 시린과의 기억을 가졌던 베나레스는 키아나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듯이 따르면서 당분간은 함께 다니기로 결정하죠. 이후 돌아온 메이에게 소식을 전하는 테슬라. 메이는 키아나의 회복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키아나의 율자 코어 속 시린의 의식이 남아있고 그 의식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키아나뿐. 즉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もっとストレートに言うと、僕たちには彼女を治す方法がない。彼女の症状を緩和する術すらないん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 메이는 극심한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때 공이 나타나 자신들의 이사 소식을 전하자 또다시 레이븐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메이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레이븐. どうやって彼女を助ける？理想を追い求めてか？希望を抱いてか？それとも人と人との思いとやらでか？黙ってください。あの娘を助けたいんだろ？天命にはそれができない。ネゲントロピーにもだ。だがヨルムンガンドにはできる。 메이의 간절함에 답하는 듯한 요르문간드. 레이븐은 2시간의 유예를 주게 되죠. 그 시각 테슬라와 아인슈타인에게 몸 상태를 이야기하던 키아나. 곧이어 창공시에 벌어질 붕괴 재난을 예견하더니 한 가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私なら災害が発生する前に長空子の崩壊エネルギーを全て吸収できる空の律者の能力でね。 또한 여기를 떠나게 되면 동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해달라고 부탁하는 키아나. 다시 동료들의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부탁이었죠. これは私とシーリン2人のこと。決着をつけないと。でももうみんなを巻き込みたくない。もう周りの誰かが傷つくのは見たくないの。 공을 데려다주고 돌아온 메이. 오랜만에 카레를 대접해주기로 하는데 この爽やかな口当たり、程よい辛さ。やっぱりメイ先輩の料理が私にとって一番だね。気に入ってくれてよかった。少し辛くしすぎたんじゃないかって心配だったの。 해맑게 요리를 먹어준 키아나를 보며 미소 짓는 한편 마치 떠나는 사람처럼 다 좋아질 거라며 격려하는 메이. 이내 병실을 나와 식기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요리하고 남았던 피망을 쏟고 말죠. バカ。パプリカのカレーは辛くないわよ。
2시간 후 레이븐을 찾아온 메이. 레이븐은 메이를 어딘가로 안내하고 그 끝에는 あなたは 케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빈은 키아나를 구할 방법이 메이를 다시 율자로 만드는 것에 있다고 설명하죠. 君は選ばれた律者だ。君の体には虚数の木とつながる扉が残っている。第三次崩壊で残されたエネルギーがその扉に吸収された時、君は再び覚醒し、キアナから雷の律者の力を奪う。新たな律者コアは君の中で凝結し、コンケストジェムは消えてなくなる。コアが一つ少なくなれば彼女の症状も軽くなるだろう。 즉 시린에게 빼앗긴 메이의 율자 코어를 되찾아 메이가 다시 율자가 된다면 시린이 그만큼 힘을 잃게 되고 자연스럽게 키아나의 증세도 완화될 거라는 것. 그 방법에 대해 거리낌 없이 율자를 택하는 메이였지만 케빈은 율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율자가 된 후라는 걸 강조하고 아무리 율자가 되고 키아나가 호전되더라도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말해주며 또 다른 제안을 건넵니다. 君にはもう一つ選択肢がある。蛇の一員になるという選択肢が。 앞으로 발생할 더 많은 율자를 대비해 요르문간도와 함께 그 율자를 봉인하며 공간의 율자가 더 힘을 갖추지 못하게 하자는 것. 그리고 성은 계획이 완성되면 두 사람은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하늘에 어두운 구멍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케빈은 곧 이곳에 막대한 붕괴 에너지가 분출될 거라며 그 에너지로 다시 번개의 율자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덧붙이죠. 僕をヨルムンガンドを信じるかどうか決める時間を君に与える。ライデンメイ、キアナの運命は君の手の中にあるんだ。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뒤로한 채 둥지에서 탈출하는 메이. 하지만 곧 엄청난 진동과 함께 엄청난 변화를 목격합니다. 그림자를 포함한 이상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창공시. 당황하는 메이의 곁에 베나레스를 탄 키아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あの光の柱、この景色を私は見たことがある。空の律者の力を使えば空にある穴を閉じてこの災害の根源をなくすことができる。 하지만 그 일들은 자기 희생 없이 이뤄질 수 없기에 그거란 메이는 키아나를 막아서지만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과 져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키아나는 사과와 함께 하늘로 사라지고 맙니다. 또다시 키아나를 놓치고 만 메이. 지금까지 키아나와 있었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매번 지켜보기만 했던 무력한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 사라졌던 베나레스가 추락하고 메이는 걱정되는 마음에 뛰어가 보지만 베나레스의 곁에 있던 건 키아나가 아니었죠. 깨어난 강력한 존재들. 메이는 간신히 제압한 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베나레스를 향해 걸어가지만 다시 일어난 창조물은 메이를 공격해옵니다. 정신을 잃고 시름만이 가득한 공간에 남겨진 메이. 그런 메이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옵니다. 久しぶりだ泣き虫 그리우면서도 위험해 보이는 목소리의 주인 제3율자. 제3율자는 더 앞으로 나아가면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며 앞으로 벌어질 참담한 현실을 알려주며 마지막 경고를 건넵니다. これ以上前に進めばさらなる地獄に落ちる一歩踏み出せばもう戻れなくなるお前は本当にそう望むのか 하지만 그 경고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메이. 이윽고 메이의 눈동자가 빛을 띄우고 미세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この世界に雷電女王の帰還を宣告するのだ真の雷の律者になれさようならライデン・メイ 다시 율자로 각성하고만 메이. 추락한 베나레스의 곁에 키아나가 없음을 확인하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베나레스의 목소리를 듣자 새로 태어난 쿠리카라와 함께 키아나에게로 향합니다. 그 사이 천호학원 옥상에서 정신을 차린 키아나. 허수의 특이점을 닫기 위해 향하던 중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추락하고만 키아나를 케빈이 구해 데려왔다 설명하더니 창공시의 재난을 메이가 지켜냈다며 뒷이야기는 그녀에게 직접 들어보라고 하죠. メイ先輩。どうやらもう答えは出たようだね。一緒に行くことにしましたああ、ライデン・メイ、ヨルムンガンドへようこそ。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다급히 메이를 막아서는 키아나. 율자가 된 메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과거 메이가 키아나에게 그려왔듯이 끈질기게 매달리기 시작하죠. 諦めない。
キアナちゃんはいつもこう体がボロボロなのに無理やりに笑う。あなたは私をみんなを助けてくれた。なのに一人で全てを背負おうとする。自分の命をも犠牲にして。レイ先輩、それは私の使命だから。世界を救いたいなんてそんなの分かってる。レイ先輩、どう耐えればいいっていうの。レイ先輩、ダメ。私にとってこの世界なんかよりもキアナちゃんの方がずっと大事よ。赤い月が血まみれ街を姫の歌姫の歌甘い夢が思い出の中終わり결국 다시 멀어지고만 두 사람.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는 누군가. 오토 아포칼립스. 오토는 메이가 요름간도로 향한 것과 키아나가 다시 극동지부를 향했다는 사실로 앞으로 벌어질 파란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그런 건 이제 오토에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죠. 그가 바라보는 화면에는 다른 세상을 관측한 결과물이 있었기에. 시간을 돌려 1000명의 실험실. 그곳에는 오토에게 살해당한 줄로만 알았던 후카가 잠들어 있었죠. 시간이 흘러 오토가 후카를 찾아오고 후카를 오래된 벗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총을 쏜 뒤 다시 살린 경위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지 않았던 후카. 이내 오토를 붙잡고 마음속 욕구가 이끄는 대로 주먹을 내지른 뒤 천명본부를 파괴하기에 이르죠. 그렇게 천명본부가 반괴멸 상태에 놓이고 10일 뒤 이 소식은 키아나 일행에게도 전해지며 동시에 여름은간도 또한 습격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テレサの声が聞こえた。出ました。メイ姉様とは関係ありません。別に言わなくていいよ。天命とヨルムンガンドに何があっても私たちには関係がないから。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온 키아나는 이전과 놀랄 정도로 변해 있었고 다른 생각할 여유 없이 자신의 일을 직시해야 한다며 후카가 남긴 무언가를 찾기 위해 테오산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私たちの立射エネルギーをコントロールできるようにする退去研機もきっとそこにある。 브루냐와 함께 테오산에 도착한 키아나. 이곳저곳을 탐색한 결과 익숙한 붉은색의 깃털, 우도진의 깃털을 발견하게 되고 깃털 속 기억을 읽어보려던 찰나 붕괴수에게 둘러싸이면서 테오산을 지키던 후카의 제자 린차오이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린차오이에게 도움을 받아 깃털 속에 담긴 후카의 과거와 마주하는 키아나. 첫 번째 기억은 화라고 불리며 평범한 소녀로 살아온 후카의 기억.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기억은 옛 문명 시절 케빈과 함께 융합전사로 활동했던 기억. 마지막 세 번째 기억은 현 문명 초기 정의선인으로서 붕괴와 맞서온 후카의 기억. 마치 서로 다른 사람 같은 그녀의 모습에 키아나가 이질감을 느끼자 린차오이는 오랜 세월 동안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기억들을 선별하여 깃털에 담아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후 태어산 곳곳에 숨겨진 깃털을 모아나간 두 사람은 후카가 평범한 소녀에서 융합전사로 성장해 붕괴와 맞선 정의선인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고독하게 살아온 후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의선인 시절 후카의 제자들이었던 테어 칠검에 대한 기억을 보던 중 알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ブローニャたちの体が思い出の中に反映されています。なんで？今までは見ることしかできなかったのに。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각. 마치 과거에 개입하는 듯한 이상한 상황을 지나 다른 깃털의 기억 속에서 과거 린차오이를 보게 된 두 사람. 그런데 キアナ、問題はそこじゃありません。大事なのは彼女がなぜ大巨山にいるかということです。なぜ500年前の人間が今の大巨山にいるんですか？ 과거 린차오이 등장으로 두 사람은 진짜 테어산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진실을 알기 위해 다음 기억과 마주합니다. 随分と時間がかかりましたね。待ちくたびれましたよ。 후카의 모습을 한 이질적인 존재의 등장. 한눈에 봐도 지금까지 봐오는 후카와는 다른 모습이었기에 두 사람이 정체를 묻자 彼女たちはあなたの方がいいみたいですし、あなたから説明してあげてください。 그 옆에서 억압된 채로 나타난 본래의 후카. 아니 키아나와 함께했던 우도진의 깃털은 옆에 보이는 이질적인 존재의 정체가 오토에게 살해당한 뒤 되살아난 후카 본인이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본인이라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치 다른 사람과 같은 공격적인 모습. 결국 두 사람은 후카를 되찾기 위해 맞서기 시작하자 静かに。私です。彼女はこの状況を喜ぶあまり、まだ私には気づいていません。キアナ、ブローニャさん。 또 다른 율자인 의식의 율자.
브루냐가 시간을 버는 동안 후카에게 작전을 설명받는 키아나.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율자가 스스로를 후카라고 확정짓기 전에 그 정체성을 파괴하면 율자의 힘을 다룰 수 없을 거라며 의심과 설득을 이어가라는 것. 이후 전투를 멈춘 의식의 율자는 자신이 진짜 후카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율자가 보여준 상황 속 진짜 후카로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갈 거라는 자기 주장을 펼치자 자신이 하는 후카는 그렇지 않다며 반박하는 키아나. 그리고 그 반박으로 인해 진짜 후카와는 다른 반응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죠. 確かにあんたは委員長よりも優秀で強くて敵にだって勝てるけどそれは私たちの委員長じゃない。彼女がどんな人だろうと関係ない。どんな人になろうとも関係ない。私たちが好きなのはあの負荷だけ。あんたが彼女の存在に変わることなんてないよ。 키아나의 대답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율자. 이내 깃털을 돌려주며 후카가 풀려나지만 힘이 얼마 남지 않았던 후카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리고 그런 후카를 구하기 위해 본래의 후카를 되찾기로 한 키아나. 하지만 그 말을 계기로 율자가 각성을 시작합니다. 復活してから今まで敗北を味わったことはない。キアナ、あなたの強さはオットー、ケビン、デュランダルと比べてどうなの？自分の力を思い知れバカ者。 드디어 각성한 의식의 율자. 두 율자의 힘이 격돌하기 시작하고 본래의 후카를 실패자라 칭하며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키아나에게 분노하던 그때 そもそもあなたたち敗者のくせに。これは委員長の。キアナ、力を抑えて。教えたことを思い出すの。神なるもの天下の極みなり。万物に妙にして天をなし、剣を持って話すべからざるものなり。廃墟研究シウムーン。こんな奴に負けてたまるか。委員長敗者なんかじゃない。ありがとうキアナ。律者は私に任せなさい。元凶はもうすぐ解除される。もう帰って。今回はおそらくさようなら。 의식의 율자를 봉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후카. 하지만 그 모습을 또 지켜볼 수밖에 없던 키아나는 犠牲の上での勝利だな。私は嫌だ。委員長返して。 セイエイ先生、僕は嘘をついてないよ。私はたくさんの裏切りと嘘を味わいました。委員長、私は嘘をつかないよ。律説はここまでのようです。信じてくれた人も私のせいでいなくなりました。私は強いからそんなの心配ないよ。どれだけ努力しても歳月の流れにはかないません。結局私は一人ぼっちです。一人ぼっちにさせないから。 どうしてここに？封印が破壊されたら。うるさい。ならもう一度倒せばいい。私から逃げるなんて許さないから。 키아나의 진심 어린 결심과 함께 후카는 두 사람의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